여러분, 오늘 패러다임 시프트 5월 16일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패러다임 시프트라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이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고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나타나는 것들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정보들을 정확하게 하고 인식이 바뀐다는 건 결국엔 우리 사고가 바뀌는 거라 사고가 바뀐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개념이 또 다른 개념으로 이제 바뀌는 이런 거를 나타냈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고용석 회원께서 초기 불교에 나타났던 안다나 모른다나 등등 인식 등등에 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아마도 같이 나누고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기초적인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거기 때문에 같이 공유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준비해 주신 우리 고용석 회원께 큰 박수로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초기 불교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라고 쓰긴 썼는데 사실은 처음에 제목은 알미란 무엇인가를 잡아가다가 불교의 초기 불교에서 나타났던 부처가 나중에 자기가 알았다라고 했던 것이 뭘 알았는지를 추적하다가 말은 기본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렇게 참석하는 인원도 적고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보면은 몇 명 안 되는 이 모임이나 이런 데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정말 저도 점점점 더 깨달아가는 그런 위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초적인 개념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항상 토론하면서 선생님이 슬쩍슬쩍 지나가는 말로 마치 수련이 국어공부 같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고 저게 뭔 말인가 도대체 무슨 수련이 국어공부인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고 사실 지금은 이제 조금씩 좀 이해해가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토론을 통해서 지금도 조금 머리에 쥐가 나긴 하는데요. 들을 때 잘 못 듣고 아직도 건성으로 듣고 이런 것들이 좀 많긴 해요. 아직도. 그래도 그게 들린 게 좀 쌓여있다 보니까 또 이런 발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되고 좀 문제는 많지만 제 생각을 지금 이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힌트를 얻었던 게 사실 지난번에 하이데거의 생각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발표하면서 나중에 하이데거 책을 좀 찾아보니까 베이식 컨셉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근본 개념들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하이데거가 얘기할 때 근본 개념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이지만 여기서 몇 명 안 되는 데서 공부하듯이 수련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흘러듣고 그런 것들이 조금 속으로 좀 아쉽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지금 서로들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의 순서를 이제 다음에 찾아가면 이제 알미란 무엇인가가 처음 주제였어요. 도대체 안다는 게 뭔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알미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면서 이제 거기 기초불교에서 바탕이 되는 개념들이 또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쭉 계속 몇 번 보다 보니까 그 개념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다른 말 같지만 같은 것들이 많고 이런 것이 있어요. 빨리경전에서 처음에 뒤에도 계속 몇 번 계속 나올 텐데요. 해탈하면 해탈했다라는 지혜가 생기고 태어나면 부서졌고 청정한 삶은 성취되었고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유인하는 일이 없다라고 안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러면 부처가 안다라고 하니까 다 아나? 뭘 알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 처음에 이것의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 불교가 뭔지를 몰라서 용어 정리도 할 겸 한번 모아서 발표한 적도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답사를 갔다 와서, 해외 답사도 갔다 와서, 또 여러 가지 빨리 경쟁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깨어난 붓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또다시 정리를 하고, 그 붓다는 무엇을 알까가 이제 이 글의 그거였고요. 맨 마지막에는 거기에 비춰보면 지금의 나의 수행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경전의 그 이라 스님 얘기에서 맨 마지막에 나는 더 이상 유리하는 일이 없다라고 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것의 주제 발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어떻게 알았으며 무엇을 알고 아는 것을 알았다고 했고 어디까지 아는 걸 안다고 하는 건지, 그러면 이제 부처는 처음에 자기가 이걸 깨닫고 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때 쓰는 용어는 뭐였는지, 처음에 왜 이 얘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아는 것을 안다라고 할까라는 게 이제 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전적으로 먼저 정의된 걸 또 한번 뒤져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전들을 뒤져봤는데요. 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 사전은 이렇게 정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추상적인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거나 그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했고, 아니면 배워서 경험하여 모르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써 있고요. 또 나중에는 깨달음을 또 아는 걸로 포함시켜 설명을 하고 찾아봤는데요. 알다도 우리 국어사전에는 의식이나 감정으로 느껴서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것을 뭘 몰랐던 걸 아는 것 정도를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한다든가 어떻게 할지를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아는 걸로 이제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모르는 것을 깨닫는 걸로 봐서 깨달음을 이제 또 찾아보면 불교적인 용어로 봐서 단순히 알고 있는 상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모르는 것을 안다를 떠나서 깨달음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좀 했는데, 이 설명이 얼마나 몸에 와 닿는지는 지금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깨달음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깨달음을 또 우리가 안다, 또 알식을 써가지고 그걸 또 찾아보니 이런 식으로 식별하고 인식하고 하는 마음의 작용으로 불교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민족문화사전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는 거다. 그래서 감관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느끼는 걸 통해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이제 우리들이 통상적으로 아는 이런 암도 있지만 영영사전은 좀 약간 또 색다르게 이렇게 나와서 조금 여기는 질문을 한다든가 관찰 이런 정보를 통해서 알아차리다라고 또 해놔서 아까 국어사전에서 보는 안다보다는 조금 더 좀 발전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도 국어사전을 더 뒤져보면 아마 이런 해설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찾았던 피상적인 것에서는 이 관찰이니 질문이 이런 걸 통해서 알아간다, 알아차리다라는 내용은 잘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를 알게 되는 사실을 또 노우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표형사로 노잉에 대해서는 또 이런 말이 써있더라고요. 인사이드 인포메이션 해가지고 내적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는 증거, 근거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걸 또 노잉을 또 써있고요. 그 다음에 자각하고 있는 존재 이도나 존재 이유에 의해서 특징 지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노잉이라고도 하고, 또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방심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는, 마치 불교에서 알아차림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노잉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해놔서 이거 좀 새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거 한문과 이제 그 자전을 지어봤는데, 이 알지나 슬기지의 이름으로서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써놨어요. 알다, 슬기, 알리다, 아는 바가 많은 일. 이제 그 중국어 사전에는 조금 이제 동사로 설명을 하면서 이해하다, 깨닫다, 알리다, 알게 되다, 지식하는 이런 식으로 아주 단답으로 설명해서 차라리 조금 이 영문에서 줬던 이 아는 게 조금 더 다양한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걸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을 알려고 할 때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런 알을 찾아가는 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토론에서 토론 과정을 통해서 수련하는 것이 마치 국어 공부하는 거라는 것을 보다가 하이데거가 이 베이직 컨셉이라는 책을 이제 들어보면서 깜짝 놀란 거죠. 여기 토론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이런 철학가도 이런 기초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조금 시간 나는 대로 좀 정리를 하고 우선 급한 것만 뽑아서 이것 때문에 이제 베이직 컨셉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하게 됐는데요. 그 전에도 수련이 국어 공부다라는 얘기도 사실은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이데거는 베이직 컨셉에서 나중에 이제 영문 원문도 조금 빨리 참고는 하겠지만 사실은 말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처음에 베이직 컨셉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현대 철학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서양 철학의 기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무엇의 개념이라도 하면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베이직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이직 컨셉은 정말 기본 개념입니다. 아무 준비도 필요 없이 생각을 통해서 찾아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실은 말해지고 있다고 첫 문장을 딱 때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말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들린다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이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습관이 되어버려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내려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뒤져보면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항상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에디슨이 옛날에 자기의 제자 실험 조수를 뽑을 때 항상 실험하는 것이 뭐였냐면 스프를 끓여서 내놨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스프 먹는 것을 보고 이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스프를 딱 끓여서 자석에 앉을 때 받아서 후추와 고추를 쫙 치면서 젖어서 먹는 친구를 무조건 떨어뜨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습관적으로 되어버려서 이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실험 조수는 좀 창의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조수는 실험 조수로서는 좀 맞지 않다라고 에디슨은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과학적이든 철학적이든 당연히 어떤 특별한 사전 지식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이런 사전 지식이 유용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이제 하이데거는 또 설명을 베이직 컨셉에서 설명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그 자체가 아까 내재되어 있다는 말 속에 그 자체가 근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의지와 각오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되면서 끝까지 생각을 통해서 내재되어 있는 그 근거를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서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이 베이직 컨셉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여기서 원문을 빨리 읽고 이제 그냥 넘어가는데요. 여기가 이제 보면은 뒤에 보면 그러나 왜 이러한 것들이 말해지지 않는가? 라는 문장이 있어요. 아니다, 사실은 말해지고 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단지 듣기만 잘하면 들린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즉각적으로 습관이 되어버려 익숙해지고 편안함을 내다보는 연습을 하는 이게 이제 이 페이지에 나와서 혹시 그냥 다음에 그걸 읽으실 때 참고되실까봐 해서 그냥 여기 붙여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또 이 페이지에 아까 얘기한 것을 이제 다시 요약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도 보면 그 모든 본질에 근거한 생각 속에 목숨을 걸 정도로 철저하게 인간의 본질을 두려는 준비 자세가 필요하다. 아까도 자세에 대해서 나왔는데 정말 아주 처절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자체가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하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쓱 접목 짚힌 게 초기 불교에서 붓다가 말하는 이제 기본 개념은 무엇일까? 아까 얘기한 그 베이직 컨셉에서 그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미 이제 제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붓다가 처음에 깨닫고서 아까 나는 알았다라는 그 마지막에 암을 주기 위해서 기본 개념들이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근데 많이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보면 맨날 그 기본 개념이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괴로움이라든가 중도, 오염, 발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암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알에 이른다라는 이제 그 기본 개념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알에 이르게 되면 근데 이제 알이라는 게 지금 말이 그렇지 정말 어렵더라고요. 이게 안다라는 게 내가 뭘 아는지 파악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모든 걸 그러니까 제대로 알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 알기 위해서 기본 바탕은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모른다를 가지고 출발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 알을 접근하는 길이 이제 그 상당히 좀 내가 이미 안다라고 출발하는 게 아니라 모른다서부터 출발하는 게 정답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보니까 저도 이제 그래요. 뭘 하나를 얘기를 딱 들으면 처음에 여기 천낙chấp 수련원에서 이미지로는 절대 참여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 이미지에 대해서 저도 요약을 해서 한번 발표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미지가 뭔가 이게 잘 안 좋아요, 아직도. 그래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봤는데, 선생님이나 이런 뭐 선배들이 무슨 말씀을 딱 던지면, 금방 사전을 찾아보죠. 사전을 찾아본다는 얘기는 어떻게 아는 걸까? 보면, 역시 이미 그게 아마 이미지로 휙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다고 딱 덮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모르는 걸로 이제 판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도 중요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모른다서 출발해서 그러면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불교 쪽에서 물론 일반적으로도 무지란 말을 쓰는데 이제 이 초기 불교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무지나 또는 무명이라고 그 표현을 쓰게 되고 무명을 보니까 스피리추얼 다크니스라고 표현을 해서 이 아까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밝아지고 밝아지는 건 지가 되면 밝아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된다고 이 의미적으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그 다크니스에서 알면 밝아진다 하게 이제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부처는 아까 알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알았을까로 이제 알았을까를 들어가 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자기 해탈했고 이상 윤회하는 일이 없다라고 알았다라고 하는데 알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도대체 뭘 몰라서 몰랐다고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러면 이제 생활 속에 인간이 삶이 이렇게 즐겁거나 또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사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할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출발점이었나? 그러면서 뒤져보니까 나중에 부처가 처음에 그 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출발이 바로 괴로움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가 어떻게 정의되며 그것이 어떤 식으로 표출이 돼서 그걸 어떻게 해야
줄이도 없애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부처의 고민을 따라서 이제 가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의 초기 불교를 뒤져보면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괴로움의 진리 사성제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름은 뭐 그 사성제라는 말은 몰라도 되지만 요새 그 한글 번역본들이 잘 나와서 이렇게 괴로움의 진리 이렇게 써놔요. 근데 정말로 한글로 이렇게 또 써놓으면 한자로 써놔도 그러긴 한데 이걸 그냥 쓱 듣고 또 이미지로만 파악을 해서 정말로 또 이것도 이해는 안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왜 부처는 처음에 이 괴로움의 진리를 얘기했지? 아까 처음에는 모르는 거이 그거였다는. 그래서 이제 그 말하셨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성제에 대한 얘기가 비구들이요. 나는 알고 보는 자에게 번뇌를 멸진한다고 말하지 알지 못하고 보는 자에게 번뇌를 멸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게 뭘 알고 보라고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무엇을 알고 보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하는가? 그러면서 괴로움이다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멸진하고 이게 일어납니다. 이게 소멸이다. 이게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알기 때문에 멸진한다라고 이렇게만 달랑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성제, 이런 괴로움의 진리하면 다 아는 걸로 사실은 생각을 하고 뭐 어디서 물어봐도 사성제란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 괴로움이 그 도닦음의 시작은 됐지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수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은 또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이것이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수행해야 한다. 소멸이다. 이것이 괴로움이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라고 수행한다라고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는지를 이제 또 따라가 보면 이제 스스로 깨어난 부자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직접적인 지식으로 괴로움이라는 고귀한지를 깨달았고 그것과 마침내 결합돼서 일체가 되었다라고 이것만 갖고도 아직도 괴로움이 뭔지 태어난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일단 아직 괴로움이 뭔지 모르지만 괴로움이라는 게 사라지면 이것이 해탈에 이른다라는 것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 괴로움의 근본 원인인 현상계와 나에 대한 아까 얘기한 그 무명에서 비롯되니까 이 출발점은 괴로움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과연 그러면 괴로움은 무엇일까라고 이제 그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빨리어에서 괴로움은 이제 이건 좀 빨리어 얘기는 아닌데 두카라는 괴로움의 정의를 두카라고 이름을 썼는데 두카 해석에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나쁜 것을 참아서 괴로운 것을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나쁜 행위 또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해서 괴롭다라는 걸로 그런 행위가 바로 두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쁜 행위라는 번역은 했지만 사실은 다른 행위라고 나중에 이제 다르다라는 표현과 연결이 돼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다르지 않는 행위, 나쁜 행위로 인해서 오는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초기 불교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괴로움의 종류를 또 살펴보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 근본적으로 생로병사의 사고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고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뒤에 이렇게 띄워놓은 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부터 새롭게 생긴 더러움에 물든 몸과 마음, 오촌으로 인한 괴로움이 지금의 행위 속에서 드러날 텐데 이 안에 이미 오촌의 개념이 팔고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원시불교에서는 초기에 저런 것의 얘기보다는 뒤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것을 띄어내서 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부터 생긴 더러움에 의해서
오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초기 불교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붓다가 이제 이런 괴로움의 종류 이런 걸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서 알았다는 괴로움은 지금의 생각과 행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아까 나중에 이제 발음도 나오게 되지만 바르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롭게 생긴 더러움에 물든 몸과 마음, 이걸 오치원이라고 하는 대로 하는 이런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르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붓다는 자신의 어떤 행위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오온의 작용이라면 우리의 색수상 행식에서 보면은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건데, 이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가만히 보면 아까도 이미지를 통해서 무엇을 취한다든가, 이미지를 통해서 취한다고 보면 있는 그들의 본질보다는 껍데기 테두리로 개념을 아는 것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 문제로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집중이나 관찰을 통해서 아까 같이 자기가 매일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을 찾아서 보면 그 안에 이제 자기 습관 속에 배어 있는 거라든가 당연히 편견들이 들어있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지워야만이 참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괴롭다라는 뜻으로 보는 거죠. 괴로움이라는 게.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서 생기는 것을 괴로움이라고 아는 것이 사성제의 출발이고, 그리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인식기관을 통해서 편견 등이 가미된 해석이야말로 괴로움이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아는 것, 그 다음에 이런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오는 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아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사성제를 이제 알게 되는, 기본적인 괴로움을 알게 되는 이제 기본 실말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다 얘기가 이미 됐습니다. 부처가 초기에 나오자마자 괴로움의 진리 사성제를 설파한 이유는 우리가 괴로움의 진리를 파악을 못하면 정말 이미지 껍데기만 얻게 되고 참여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는 이 괴로움의 이미지, 괴로움의 사성제를 설명했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될 때만이 괴로움이 조금씩 이렇게 사라진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괴로움의 진리는 이 정도라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중도라는 표현이 있는데, 사실 초기 불교에서는 중도란 말이 그렇게 많이 설명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도 좀 설명이 돼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뒤에도 좀 설명이 돼 있지만, 중도란 무엇인가, 이렇게 팔정도이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달랑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요새 나온 책들을 보면, 불교의 대부분 책들이 욕망주의, 쾌락주의, 집착하지 말아야 어떤 것들은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대비를 시켜가지고,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나중에 처음에 이제 쾌락주의 욕망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힘든다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지나가는 말로는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뒤져본 바에 의하면 이걸 그렇게 많이 써놓진 않았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리석은 이는 쾌락에 집착하기 때문에 삶이 힘들고 괴롭다. 이것도 괴로움과 또 연결되고 중도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일반적인 욕망의 대상은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까 오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인식기관을 통해서 개념화하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대상으로 바뀌었을 때 그것을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게 까마라는 게 없애야 할 대상의 욕망이라고 판단하고 생각을 해버리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정보가 우리 인식기관을 통해서 개념화하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이런 걸로
바뀌는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만 이제 있는 그대를 보게 된다는 이제 그런 식인데,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돼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는 책에서 마침 좀 비슷하고 괜찮은 내용이 있어서 인용해 봤는데요. 유쾌한 경험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끝이 있다는 사실이다. 경험 자체는 고통을 유발하진 않지만 그에 대한 집착과 그것이 영속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영혼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제 이 책을 이제 몽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러니까 좀 참고할 만은 하는데 크게 저희들 수련하는데 도움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또 중간중간에 상당히 좀 얻었을 내용들은 몇 개 찾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중도에서 욕망주의 첫 번째 얘기한 쾌락주의와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고행, 금욕주의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신을 힘들고 지치게 하지 말아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것은 색계, 무색계로 봐서 이제 아까 같이 욕망에 휘둘려 있으니까 그러면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더 힘들게 집중을 통해서 물질 자체로만 보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주 대상을 물질 물질조차도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보려고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색계, 무색계 수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도 유심히 이걸 좀 제가 이해하는 바에 의해서 보니까 출가 전에 쾌락, 또 출가 후의 고행도 한편으로 치우치는 것이 이제 극단이라고 봐서 이제 부처가 이걸 자기 체험으로 봐서 이제 설명했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는 요새 딴 책들을 살펴보면 보통 이제 색계, 무색계의 잘못된 수련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보면은 마음이 집중하고 하는 건 좋은데 집중해서 그게 사라지게 하는 것까지, 이걸 마치 생각이 없어지는 것까지, 이런 걸 무념으로 표현한다든가, 들숨날숨으로 관찰을 해서 이렇게 요소임을 없애야 한다든가, 어떤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든가 해서 저는 이게 잘못된 이해와 수련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어디서 왔나 하고 좀 유심히 제 나름대로 평가를 찾아봤더니, 이것도 붓다고사라는 분이 청정도론이라는 주석서에 이런 내용들이 아주 세밀하게 주석서에 쭉 나옵니다. 이것을 단계별로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부처의 초기 불교에서 보면 그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근데 결국 주석서기 때문에 그걸 해설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학자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이 바로 이렇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게 이제 상자후 교리에서 수행한 것의 한 방편인데요. 지금 미얀마 불교에서도 아마 이런 걸 계속 이런 식의 수련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게, 가서도 아마 이런 수련을 미미따니 이름이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것이 없어지는 수련들을 계속하고 몇 년씩 했다고 이런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근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그것은 아닌 거, 초기 불교의 부처가 초기 얘기했던 거는 그런 얘기들은 상당히 나와 있지는 거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에서의 얘기를 살펴보면 부처가 중도를 설한 이유가 처음에 이 균형 있는 관점 유지로 의해서 양극단을 채취하려 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저는 맨 밑에 진흙속의 연꽃 임기영이라는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오염중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에서도 결국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한 오염된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중도지,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라는 것들은 나중에 아마 더 개발된 그런 이론 체계에서 나온 것이지, 부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왜 16가지 오염원을 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탐욕과 성냄, 분노와 원한, 저주, 횡포, 질투, 인색,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양극단이 아니에요. 양극단이 아니고 8가지 쌍으로만 돼 있지 버려야 할 오염원으로 예를 들고 있어서 저는 임경 이분하고 통화도 해봤는데요.
통화를 해봤는데 이 이론에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서도 오염원에 대해서는 결국 또 8정도 수행으로 소멸시켜야 한다라는 그 표현이 나와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양극단 균형 있는 관점 자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오염원의 제거가 더 중요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육전환경의 오염원의 예를 들어보면 선생님도 여러 번 이거 인용을 많이 하셨는데요. 선지식이야 여러 가지 경계에 있을 때 마음이 오염되지 않는 것을 무념이란다. 생각이 없어지는 게 무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밑에도 무념, 불념, 명이 무념이라고 해서 오염되지 않는 것이 무념이라는 오염의 얘기가 이미 이렇게 제대로 정말 이해를 하시고 설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철스님은 여기에다가 무념은 유무나 선악처럼 상대되지 않는 것을 여긴 진여 정념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념에서 바르다라는 아까 같이 알베 이르기 전에 바로 바르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오염이 된 것을 바른 기준에 의해서 잡아갔을 때만이 진여 정념에 이른다는 바르다, 바른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서 또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념이 나오는 게 노화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나와 동일시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없다가 아니라 나와 동일시하지 마라. 무아의 원뜻을 또 뒤져보니까 안았다라고 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나로 내가 없는 나가 아니라 그래서 원칙은 비하로 번역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미 무아로 이게 번역이 돼 있고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무아로 써도 우리는 이 나를 따라주지 않는 동일시 않는 나로 이해하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전을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비구들여 이 몸이 나라면 이게 아타라는 게 옛날에 보면 AN이라는 게 반대되는 개념을 뜻한다고 여기서도 보여져요. 아타가 난데 이 몸이 나라면 이 몸 병들지 말고 이렇게 되지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꼭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내가 아니니까 병들고 바랍니다 해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주 쉽게 이렇게 부처가 담마에서도 표시되어 있고 빨리 경전에도 있길래 같이 이제 취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오치원의 더러움에 물든 몸과 마음, 아까 집착의 다발 이런 것들은 무상하고 괴롭고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닌 비하이므로 나와 동일시해서는 절대로 객관적인 관찰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바른 지혜로 확실하게 알고 행동하는 사람을 여기서도 사성제, 괴로움을 깨달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된 것을 보면 나와 동일시한다던가 이렇게 치우쳐 있다던가 오염되어 있다던가 괴로움이라는 두카라는 개념은 결국 바른 행위가 아닌 행위를 했을 때 바르게 알고 있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것들의 이제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그런 바른 길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순서로 부처가 설명해다 하는 바로 8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바르다라는 게 8정도의 8가지인데 8가지 종류를 다 종합 취합해보면 바른 길이에요. 이제 바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상당히 재미난 것들을 빨리 경전들을 쭉 요약해서 질문들과 답변들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반에 이르는 길은 무엇입니까? 8정도입니다. 아라한과를 얻는 길이 있습니까? 8정도입니다. 청정한 삶이란 어떤 것이며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청정한 삶이란 바로 8정도입니다. 항아리처럼 넘어지기 쉬운 마음의 가치는 무엇이며 8정도입니다. 수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8정도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봐. 모든 답변이 8.9. 그러니까 앞에서 괴로움의 질시, 중도, 비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이런 것에 이르는 것이 바로 이제 8정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바른 길일까? 일단은 무엇을 다르다라고 설명을 했을까라고 해서 이제 8정도를 이제 다시 뒤져가 보면 8정도는 다르다라는 쌈마의 정의를 빨리 문헌연구소에서 있는 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정견으로부터 정정까지 모든 정을 의미하는 쌈마는, 다르다를 의미하는 쌈마는 올바름의 뜻과 함께 완전하고 완성된 또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과 같은 뜻이 있다. 보통 정견은 바른 견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것도 정을 보면 완전한 견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바른 것은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며 일체에 이르는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8정도로 청한다는 것은 완전한 인격을 위한 실천법이며 동시에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인격자들의 삶의 방식이며 자세라고 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부처가 왜 올바른 얘기를 했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쌈마가 올바르다는 뜻과 함께 완성된 모든 것이 포함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인간의 완전한 인격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난다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곧다마부터는 이렇게 또 스스로 깨어난 부터에서 이렇게 이 길은 존재의 구조 자체에 쓰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것이 유일한 단마다 이것이 진리다라고 이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아주 먼 시대 인간들이 다니던 길, 아주 오래된 길을 고대의 길, 세월의 흐름에 따라 2000년 졌지만 이 길은 자기는 통찰을 통해서 사물들에 대한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진술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길은 우리 존재 자체에 쓰여져 있었다라고 이것이 유일한 단마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르다를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쌈마에서 얘기한 것 말고 한자 문화권에서 저는 그러면 이것을 한자에서 설명되고 있는 게 과연 그것은 우연히 일치할까라는 것들을 이것도 이제 선생님이 여러 번 책 속에서 설명하신 내용이 다시 그대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에 그친다라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되게 하나다, 원리스다 이런 것들 보면 형이상학적인 그걸로 이제 생각하고 말아요. 이것도 사실 이미지로 알아버리는데 이걸 이미지로 알고 덮어버리면 정말 이미지로 알고 하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안에 쓰여져 있는 구조 자체가 어떻게 하면 드러날까라는 것들을 계속 생각과 실험을 통해서 이것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게 부처도 이걸 설명한 게 자등명 법등명으로 해서 이것이 법이며 스스로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밝혀서 찾아가라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래의 성품 이것을 완니스라고 하나라고 보기도 하고 법이라고 설명해도 좋고요. 있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에 쓰여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가라는 기본적인 하나에 들어있는데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빛을 지자인데요. 지혜를 통해서 이걸 알아야지 그냥 아까 완니스다 형이상학적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하나 나한테 있어 법등명 자등명 하고 이렇게 딱 알면 우리가 인터넷을 뒤져서 한번 읽은 거하고 아무 그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진짜 또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뒤에 이제 그럴까봐 아마 지혜를 증진시키는 과정 속에서 완니스에 대한 정의, 아까 그냥 법에 대한 개념, 법등명의 그것을 정의를 분명히 하게 한 다음에 그것에 기초해서 그것을 진리를 바탕으로
이제 살펴볼 힘이 생기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재된 본래의 성품과 초점을 맞춰서 생각과 행동을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해야 그 생각과 행동 속에 아까 괴로움의 원인인 오염원들이 슬슬 드러나면 이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부처는 바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사는 것, 이제 팔정도의 정도는 마땅히 따라야 할 바른 길,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치우치지 않게 사는 것으로 이제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의 의미가 존재 속에 내재되어 있으니 수련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정의를 내리거나 어떤 이제 남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수련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에도 저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항상 답변을 할 때도 거기에 비추어 봐서 이걸로 옳은가 그른가 아니면 내가 나아갈까 받아들일까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저는 이것이 바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다는 바람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정의합니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데 갈수록 마음에 와닿는데 이 바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점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보면 사실은 나래지고 있고 존재는 구조 자체에 쓰여져 있고 내재되는 본래의 성품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그 앞에서 슬쩍 얘기를 준 게 그러나 왜 이것이 바로 말해지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랬더니 왜 아니다 사실은 말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단련시켜야 이 바른 길을 통해서 아까 같이 할 정도를 이제 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대개는 아까 보면 특별 수련을 통해서 색계 수련, 무색계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것들을 체험하는 나중에 이제 또 붓다의 수행했던 길들을 쫓아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또 찾아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뒤에 좀 나오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냥 요새 우리 도반님들 중에 5일장 수련이니 삼시세끼 수련이니 생활 속에서 한다는 그런 평범한 말들이 바로 생활 속에서 이해시키고 이 발음을 이제 각인시켜야 이렇게 알아지는 그냥 이미지로만 딱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생각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각인시키는 과정이 이게 바로 수련이고 이런 것이 특별하다면 특별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바른다는 취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초점이 맞춰져서 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생활 속에서의 수행 기법, 바른 수행 기법을 보면 4가지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사티라는 표현을 해요. 지금 생각, 행동을 알아차림, 염이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한참 그 사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 보면 알아차림만 드립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쌈마사티라는 바르게 알아차려야 알아차리는 건데 기준이 갖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계속 손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 알아차리고 걸으면 걷는 거 알아차리고 앉으면 앉는 걸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 안에 이제 찾아내지는데 근데 이것은 그것을 가기 위한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의 오염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알아차리는 건데 그러면 부처는 무엇이 4가지 알아차림의 확립인가라고 설명해서 이것도 빨리 경전에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이것이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세상에 대한 탐욕과 걱정을 멀리하고 열정적으로 선명한 알아차림으로 마음 챙김을 가지고 몸, 느낌, 마음, 법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일어나는 현상 관찰하고 사라지는 현상 관찰하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해 있는 그대로 관찰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까지 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하는 오염된 것들을 찾아서 있는 그대로 드러날 때까지 관찰해서 머무는 거지 그냥 관찰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길이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부처는 굉장히 그 설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설명을 알아차릴까? 라고 질문에 대해서 이게 길어가지고 막 쭈그러뜨려 놨습니다. 앞으로 갈 때, 뒤로 갈 때, 옆으로 볼 때, 팔다리를 뒤로 펼 때, 우리가 모든 행동 하나 지금 얘기하는 것들처럼 침묵할 때, 잠잘 때, 선명하게 알아차림을 가지고 행동한다라고 이것을 이제 봤는데, 제가 이것을 도식화해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알아차림만 하는 게 아니고 알아차림을 가지고 다음 행동에 이 반영을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개선된 그게 있어야지 알아차림만 하는 것은 선명하게 알아차림을 가지고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행동은 반드시 피드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떤 행위 자체가 1번이라는 사실이 있다면 이걸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을 2번에서 합니다. 이것의 반응이나 해석이 3번이기도 하고 4번이기도 하고 더 많기도 하는데 그래서 행위 자체를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관찰을 하고 그것을 어떠한 잣대에 의해서 발음에 의한 잣대에 의해서 내가 해석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오염된 해석들을 제거해서 본래가 드러나는 게 이게 이제 생각했던 그런 부처의 해석법이 아닌가라고 도식화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괴로워하고 있다면 이것도 이제 너의 내면의 검색하라에서 인용해봤는데요. 그 고충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는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어느 때든 생각을 처리할 힘을 갖고 있다. 근데 여기서 처리할 힘을 갖고 있는 게 왜 그럴까 하고 또 생각을 해봤더니 이것이 나의 통제하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도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표현을 주제를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이라는 게 역시 그걸 패러다임을 찾아야만이 나의 틀을 찾아야만이 그것을 이제 알아차려야만이 그것을 변형시킬 수 있는 철회가 가능한 걸로 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려면 지금 그것을 알아차려야만이 그것도 나의 통제하에서 내가 통제하에서 알아차려야만이 철회가 가능하다고 제가 조금 돌려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아차림을 발음에 기초한 구체적인 실현 기법이 아까 스님께서 얘기한 바른 알아차림 정념이라는 게 계속 쌓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발음에 의한 정념이 되어야만이 쌈마싸띠가 됐을 때야만이 이제야말로 안에 다가서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게 8정도의 이제 저기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찰된 행위 생각을 갖다가 바르다 하나에 비추어서 이미지가 나의 걸로 체화할 때 이게 체화한다는 게 본래 나와 하나가 될 때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체화가 돼야만 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지로 탁 컴퓨터로 자판을 두드려서 뭘 찾다든가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딱 들었다든가 하면은 이게 이미지로 이제 딱 들어와요. 근데 이건 이미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 뇌리에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미지를 체화시키려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이 해가지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아마 뼛속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체화가 된다는 표현을 쓰는 게 옳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 몸에 이게 각인이 되어야만이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다라고 그게 이제 알므로 하나하나 한 발짝 나간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소위 수련을 알매 과정으로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정념에다가 쌍마사대에다가 붙여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제가 뭐 몇 년 여기서 소리 수련을 해봤는데요. 소리가 꼬리뼈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 1년이면 52번을 듣습니다. 그게 5년이면 5, 20, 250번을 들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엄청 잘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 말은 저도 늘 합니다. 정말 알았을까요? 아직도 모른다는 거죠. 피상적으로 알아도 이미지로만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이미지가 아까 얘기한 생활 속에서 드러난다는 얘기는 소리 속에서 드러나야 이걸 아는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에서 아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해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뭐 삑삑 뭐 하고 굉장히 갔다가도 안 되고 뭐 하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또 소리가 나오면 또 다른 사람의 소리는 어떻게 내는가, 또 나는 어떻게 하는가, 이것도 계속 관찰을 또 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나오면 미진한 결과를 또 탐색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게 소리가 이제 그 꼬리에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것을 저는 이제 또 뭐 알매 증가로 이제 보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아까 520번 듣는 암도 아니지만, 이거 이제 진짜로 하나의 체화가 돼서 이제 뭐 아래서부터 나오는 이제 소리가 드러날 때, 이것이 이제 알매 증가가 되는 건데, 관심을 가지고 아까 같이 얘기하고 내가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그 패러다임은 뭐 어떤 건지 관찰을 또 해서 또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좀 심하게 얘기했지만 집중하여 목숨 걸 정도로 철저하게 발상함을 지속하는데, 여기는 관찰, 집중 노력이 들어가는데, 또 여기서 재미가 있는 게 철저하게 좀 즐거운 갖고는 해야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무슨 즐겁지 않고 해야만 한다라는 입장이면,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즐거움이 살짝 들어있어요. 이게 알미 증가하는 속에 보면 그 뭔가 모르게 약간의 콩고물이 좀 묻어있는다고 표현할까요? 조금씩 뭐가 얻는 게 좀 있습니다. 그때 살짝 그 즐거움이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10번에 되새김질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체화가 돼가지고 항상 아무 소리나 해도 꿀꿀 나왔을 때, 이제 처음에 얘기했다는 알매 이제 이르게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하고 있죠.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수행 기법으로 바른 알아차림 정념이 제시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말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귀를 기울이면 하면 들린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쉽게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아까 같은 정말로 각고의 노력과 반복과 되새김질, 이런 것들이 계속 훈련이 되어야만이 이제 이게 들려오고 이제 알매 이제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 듣다가, 그러면 아까 처음에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게 드러나는 방식은, 이것도 지금 다들 이제 여러 번 들어서 또 다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드러나는 방식이 보통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것도,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발달된 넓은 영역의 오감각적인, 그 다음에 초감각적인 지각에서 감각이 아닌 직관을 통해 아는 거라고 이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감각적 지각이나 고감각적 지각은 감각을 통한 지각이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생각과 편견이, 이것도 나중에 부처가 또 얘기하는데, 가미된 이미지라는 것도 부처가 나중에 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것을 지금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로 나타난 현상을 자기가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죠. 그래서 감각적인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답,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답을 드러내게 하는 답, 이런 것이 될 때까지가 이제 부처가 요구하는 마지막에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라는 표현에서 안다는 무슨 천이, 무슨 상태니 이런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그냥 아는 것을 초감각적 지각의 엄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존재의 구조 자체에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의 본래의 성품에서 스스로 드러나게 해서 아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았을 때를 부처는 보면은 꿰뚫어 알았다는데, 안다라는 표현이 이제 앞과 뒤가 하도 비슷비슷하니까 아예 이제 도망 못 가게 꿰뚫어 알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꿰뚫어 알기에 편견과 어려움과 이런 생각이 행위 속에 좀 덜 드러나고 섞이지 않아서 이것이 제거돼서 일단은 여기서 벗어났다라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유의하는 일이 없다라고 안다라고 이렇게 옷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다음에는 그 행적을 이렇게 쭉 살펴를 보면요, 처음에 이제 부처가 무해공지를 이루는 스승이라든가 이런 때도 스승한테 다른 누군가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이게 그 스승이 직접적인 지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아까도 무슨 얘기했던 것이 어떤 상태가 아니라 무한에 느낀 느낌이라든가 무한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오직 자기만을 생각하는 순수한 의식이라든가 구제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지각도 아니고 지각이 아닌 것도 아닌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태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을 부처는 뭐라고 표현하면 스스로 깨어난 부다에서 그 신비주의자들이 영원한 자아라고 부르는 이것들은 모두 그 자신이 이런 경험을 만들어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것도 또 다른 망상이 아닐까 하고 의심하고 다른 다섯 금욕주의자들과 함께 엄격한 고행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슨 상태니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알과는 좀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지 중국에는 아니다. 내가 알에 이르렀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직관이 아닌 것에 대한 정신 상태는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감각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내는 망상으로 부처는 이걸 보고 이건 안 게 아니구만 하고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감각적인 지식, 감각이 아닌 초감각적인 지식으로 얻은 직접적인 지식을 얻을 때만이 그는 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침내 그 선언이 이제 해야 할 바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나 그 하나라는 게 어디에나 존재하는 그런 하나. 티끌에도 시방색에 어디에도 존재하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 어떤 신자연 일신도로부터 오는 그 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갖춘 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존재이는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아보는 여정이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알미란 무엇인가 하고 찾아가는 과정과도 저는 같다고 또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직관을 어떻게 하면 나의 체험, 나의 것으로 만들까 하는 것을 빨리경전의 진리를 깨닫는 길에 보면 이렇게 요약되어 있어요. 이것도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비고 공허하고 거짓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이며 바른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오직 이것만이 진리고 다른 것은 가짜다라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을 합당하지 못한다. 우리가 뭘 들을 때도 항상 이것이 정답이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첫 번째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걸 합당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보호한다라는 말도 어떤 견해에 찬성할 때는 나는 그냥 찬성한다라고 말할 뿐
그 결에만이 진리고 다른 결은 다 잘못됐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때 드디어 이제 그 진리를 보호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아직은 진리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초기 불교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 알미 증거할 때 보면 어떤 존재나 이런 분들의 행동을 면밀히 말과 행동을 탐색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그 가르침과 벗어나지 않음에 우리는 그 믿음과 존경을 가지고 그의 가르침을 듣는데 처음에 가르침을 기억한다? 나도 알에 이르지는 않지만 여기서 분명히 뜻을 새기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지나가는 말일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언제는 좀 많이 새롭게 들려주고요. 그 뜻을 새긴단 말은 그 도끌로 판다는 표현을 쓰면 몸에다가 각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하고 다시 그것이 내 걸로 받아들일 그래서 뜻을 새겨야만이 그 뜻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바뀌고 받아들여져요. 그 뜻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열성이 샘솟고 계속 매진하게 되는. 그러면 또 관찰과 숙조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최상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또 꿰뚫어 보기 시작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리를 또 못 얻었다고. 그러면 이제 참 이 말이 좀 허망하긴 한데요. 어떻게 하면 마침내 진리에 도달합니까라는 건데 여기서도 답은 되게 한결같아요. 진리의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길은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할 때 그것을 발전적으로 연마할 때 이거죠. 그러면 그 진리에 도달하고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고군분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무엇입니까? 또 같은 말이지만 면밀한 관찰과 숙고가 가장 도움이 된다. 계속 노력하라는 말은 끝없이 하고 계시는데 따라서 이걸 요약을 해보니까 괴로움의 진리, 중도의 진리를 존재의 구조 자체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는 올바른 기준으로 면밀히 관찰하여 알아차릴 때 이것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 진리의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전체 그 쌍말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초기 불교에서 제시하는 알을 저는 이걸 요약하면서 참 글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되게 새록새록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심치 마라라는 거죠. 제목은 방심치 않음은 모든 것에 으뜸다라는 건데 같이 읽어보면요. 기구들이 어떤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방심치 않음을 뿌리로 하고 방심치 않음에 집중되어진다. 그러므로 방심치 않음은 모든 것에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쟁에 대해서 많이 않더라도 배운 것이 많고 그 배움에서 이익도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배운 것이 많고 경전의 글자의 뜻이나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따라 살아간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이 앞에 내재되어 있다는 그런 모든 좋은 표현들도 많았는데 가르침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 그래야 배운 것이 많은데 그 배움에서 이익도 얻는다라는 저 도자고 그러나 이익을 못 얻어요. 그냥 배움만 많아. 많더라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야 그리고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가슴속에 새겨져야 소리에서도 소리가 제대로 나오고 알아야 제대로 알아야 그리고 그것이 몸속에 완전히 각인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에 그것들이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되게 담담한 얘기인데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습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간다. 근데 이제 이것과 살짝 좀 하이데거가 알에 이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관찰법들을 좀 완전히 매치시키는 비교는 아닌데요. 또 좀 이렇게 들어가서 좀 많이 얻을 게 있어서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련 방법과 거의 비슷한데 생각의 기본적인 숨어있는 것들이 바탕이 되게 드러나게 하려면 이게 계속 얘기하는 주제에 집중하고 관찰하고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편견을 관찰해서 편견 제거가 용이하다.
의문을 갖고 논리적인 질문을 끈덕지게 합니다. 앞에서는 질문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노잉에 대해서 조금 나왔고 중간에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들이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문을 갖고 논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데거는 생각이 드러나도록 자신을 감사한 마음으로 잘 놓아버리고 허용하는지를 관찰하라고까지 해서 이것도 저희가 알매 이르는 그런 방법과 이런 걸 상당히 도움이 주는 그런 요약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빨리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연히 남해근 선생의 약사경을 보다 보니까 잘 듣고 깊이 생각하라는 문장이 있어서 같이 여러분하고는 나눠본 거고, 그래서 이제 그대는 자세히 명료하게 듣고 잘 지극히 잘 생각하라. 그대를 위해 설명하겠다라는 건데 정말 붙여도 끝까지. 근데 여기서 지금 잘 듣고 깊이 생각하라는 표현을 이렇게 여기다 써놓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안다라는 것을 쭉 처음부터 추적해 왔는데 아는 게 뭔가를 이제 찾아왔는데 또 이걸 써놓고 보니까 듣는 게 뭔가가 또 이렇게 질문이 또 됐어요. 그럼 나는 잘 듣는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써놓고도 좀 덜컥 겁이 납니다. 잘 듣는 게 뭔가 또 질문을 하시게 될까봐. 그래서 잘 듣고 깊이 생각하라는 이 내용은 이제 빨리 경전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대들이 모였을 때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항상 담마에 대한 토론과 고귀한 침묵. 침묵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서 자기의 행동이나 이런 것에 관찰된 것을 오염된 것이 뭔가 아니면 잘못된 틀이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토론에 반영하고 또 그것을 생각해서 뒤집고 또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부처가 늘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빨리 연구해서 이야기했고요. 결국은 우리는 잘 듣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이런 게 이제 아까 얘기한 진리를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그 뜻을 새기고 그 뜻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받아들이고 어떤 기준이 정해지면 지금의 기준이라는 건 아까도 하나라는 나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똑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야만이 최종적인 진리에 도달한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알매 이르는 길이 아닌가. 이게 궁극의 안이 아닌가. 그래서 부처의 개성을 끝으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관찰하고 주의 깊게 조사해 보면 비어있고 실속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고 부지런히 정진력으로 낮 시든 밤이든 마음 챙김으로 알아차리고 이런 자신이 자신을 의지처럼 삼아서 머리에 불이 붙은 것처럼 수행하라 라고 하는 걸 인용하고 끝내겠습니다.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준비하시는 누가 제가 하나 보면 여기 중간에 사티선만 나오는 게 있죠. 예, 쌈에서 그쪽 한번 가봐 주시면. 쌈맛은 저는 처음 쌈맛은
잠깐만요. 여기는 더 쌍마 상태가 없다. 여기서부터 이제 쌍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려가 볼까요, 이제? 더 가야 돼요. 잠깐만, 저거가 있었는데 이미지와 체화시킨다는 잠깐만. 여기에서 예, 이게 여기하고 요거하고 두 개 얘기하신 거. 요거하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관찰된 행위와 생각 다른 하나에 비추어 이미지가 체화되어 본래적 나와 하나 될 때 이미지에서 이미지가 늘 이미지가 된다고 소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비추어 이미지가 처음에 받아들인 건 이미지였는데 그것이 나와 체화됐을 때는 이제 알므로 증가한다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표현상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이미지가 관찰된 행위 생각 다름이라는 저런 거 생마에 비추어서 하나 봤더니 이미지가 탈 이미지가 되는 거죠. 무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미지가 체화된다 그러니까 이미지와 이게 하나가 된다고 이미지가 하나가 된다. 이건 이미지를 사실은 이 관찰이나 이거에 의해서 탈 이미지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설명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바꿔야겠습니다. 바꿔야 돼. 이미지가 탈 이미지가 돼서 체화가 된다. 그렇지, 탈 이미지가 돼요. 그렇죠. 본래의 참이 내 것과 하나가 되면 후기할 때 이쯤 된다든가. 그러니까 본래 좀 나와 하나 된 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탈 이미지가 되는 게 본래 좀 나와 하나 되는 거죠. 원래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하면서 좀 아까도 너의 내면을 검색하라라는 걸 하다가 우리 이제 옆에 마침 요걸 정리하고 있는데 뒤에 둘째 딸이 멍책을 좀 이렇게 보다가 질문이 아빠 명상이 뭐야? 그래서 명상치랑 설명했잖아. 여기 보니까는 자세 이렇게 하고 코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이게 명상이라는 얘기하는데 그것도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랬더니 가는 옛날서부터 자꾸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길래 설명은 몇 번 했는데 이게 이미지로만 들었는데 계속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마이동풀인데 그러면서 설명을 했던 게 언니가 지금 하는 게 명상인 것 같다. 왜냐면 저는 계속 지금 논문 쓰려고 그것만 생각하고 계속 앉아서 막 하고 왔다 갔다 밥 먹으면서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쟤는 지금 명상 제대로 하고 있는데 내가 설명을 딱 했더니 큰애가 하는 말이 아빠 나 이거 그건가? 어저께 꿈에 자다가 소주제를 4개로 해야 되는데 3개는 해서 근데 4개가 한 번 생각이 안 나는데 자다가 꿈에 사지선다미로 뭐가 이렇게 딱 해서 후딱 일어나갖고 써갖고 교수한테 갖다 줬더니 이거 그래 해갖고 통과됐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큰애한테 야 네가 제대로 명상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작은 애가 또 저게 명상이었구나 하고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야 누워서 하는 명상이 안 되냐? 누워서 또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하고 뻣뻣하게 있어야 명상은 아닌데 그것은 그 많은 방법 중에 이제 호흡법 중에 하나고 호흡법도 많다. 그 중에도. 근데 그 중에 하나니까 그거 참고는 하는데 언니는 누워서도 명상했을걸? 내가 그랬더니 걔가 기분이 좋았는데 이제 둘이서 아마 조금 개념을 좀 가졌던 게 이거 하면서 제가 또 사이드로 어떤 하나의 저거였어요. 또 하나의 요건 고치겠습니다. 그렇죠. 요게 그렇게 따지면 요거야말로 딱 명상이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명상인 거죠. 그게 보통 A4 용지에 위하고 아래가 좀 표현이 좀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조금의 스트레치를 갈 때는 또 그걸 공부가 되는데 우리가 참 중간에
자기 시끌하면서도 표현할 때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내 자신에게 뭐 남 이야기할 것 없이 내 자신에게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그게 토론하면서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보면 그 엉뚱한 얘기하고 있다던가 앞에 주제가 한참 빗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도 사실 그래도 이게 하면서도 아까 선생님 지금 국제대 하는 순간에까지 솔직히 저도 뭔가 조금 한게 명확하게 그게 안 와닿았어요. 선생님 딱 말씀하시니까 바로 지적을 하실 때 그때서 딱 항상 이미지를 늘 그것만 받아봐서 이해 못하고 있으니 알기 지금 하지 않고 체화가 돼야 이제 한다라는 걸 쓰다듬는데 탈 이미지 그 생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중원반이어서 원래 좀 나와 하나 된다는 말도 어떤 사람 이건 그냥 소설이죠.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성면석길 같은 데서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거를 하나 점검하고 들어갈 때 그렇게 해도 안 믿어지니까 그게 아까 써놓으신 그거 같아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꾸준히 해보고 대입을 해야 공적 진리로 간다는 게 아는데 아니야. 완전히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래 나와 하나 된다는 건 한치의 의심도 없어지는 순간이라 그 순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졌던 수없이 많은 산들, 이미지들이 없어지는 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삶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아마 요약하면 오늘 곳곳에 정답들이 나와 있지만 네. 도리어 좀 표현이 이상해서 도리어 정리하기가 저희가 좋은 것처럼 보여요. 제가 요새 지금 조금이라도 있는 그대로 가는 그게 제가 내가 있는 그대로라는 말을 내가 이해 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요새 파도가 삼아서 중요하고 있는데 그냥 처음에 지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고 이게 이야기할 때 토론할 때도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있는 그대로 이거 안다고 생각했어요. 요새 내가 있는 그대로를 내가 모르더라고. 있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매 구조에서 봤을 때 있는 그대로를 내가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도 그럼 나쁜 거냐? 근데 가만히 내 과학 이쪽으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를 하는 얘기 있어요. 그렇게 편도체만 넣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남지를 또 못하게 되는 그런 구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라는 이거 내가 그럼 있는 그대로라는 그 단어를 내가 이해를 제대로 못했구나 하는 나름대로 요새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정말 처음에는 이야기할 때 있는 그대로 갈 때 다양한 상황, 나 있는 그대로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요새는 있는 그대로를 내가 모르는구나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그게 뭐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럼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럼 있는 그대로 진짜 다 받아들이면 내가 감당하겠느냐. 근데 있는 그대로 다 보면 내가 진짜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하는 거 저는 지금 저 자신은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을 내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이대로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게요. 있는 그대로 봐야 갈수록 찬란한 세상이니까 제가 볼 때 그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나름대로 좀 선생님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인데 그거는 제가 선생님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요새가 있는 그대로가 과연 뭘까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요새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사실 초기불교라는 이름으로 해서 매력적인 단어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그분이 뭘 중요시 했나 출가하기 전에 뭐 때문에 또 괴로움을 해소하게 된 시작은 사실 우리를 놓고 따지면 화두가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했고 그 해결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뻔한 게 화두가 해결된 거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알아서 끝난 거잖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몰랐다가 아니까 끝난 거니까. 어영부영 하지 말고 정확하게 뭐가 괴로움인지 알고 그 괴로움이 어떻게 해야 시작되는지 알고 어떻게 없애는 건지 알고 네가 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걸 알고서 계속 하라는 것처럼 쓰면 우리가 이제 사성제, 팔정도니 이런 게
문자로 쓰면 멋있어 보이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저는 사실 제가 이 8정도의 여러 개 다 필요 없다고까지 강의할 때 썼던 기억이 나는데, 바를정자 하나면 다 해결된다. 모든 게 찡기가 하나 나오겠죠. 바르다? 이게 바르다는 게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니까,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거면, 사실은 그 바르다는 단어 하나에 하나라는 이미지, 관찰되는 모든 행위를 거기에다 집중하고 삶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이렇다면 우리가 불러진 하나가 계획한 거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말고 아까 멋있게 마지막 마무리인가? 여기 좀 좋았던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뜨거운 뜨거운 이거 나오면 마지막. 그거는 개성. 네. 이게 저희가 사실은 알려면 자기가 가진 주제나 대상이나 상황을 관찰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연구해야 되니까. 연구하려면, 그 쉽게 얘기하면 관찰이라는 단어 안 써줄 거예요. 연구하려면 관찰해야 돼. 사실은 저희가 관찰을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걸 하려니까 자세 딱 잡고, 항상 해야 되는데, 정말 관심이 있으면, 이거 불난 것처럼 할걸요? 관심이 있는데. 그러니까 깨달음에 관심이, 사실 불교에서 이걸 이제 근기가 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말도 어떤 거는 더 문제가 있는 게, 머리에 불 붙은 걸 하려면, 나도 아까 이제 큰딸 같은 거 있죠. 뭘 쏘놔야 되니까, 되게 과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이 불 붙었는데, 꿈에 뭐가 딱 떠올랐어. 그거는 육각 고리 구조 만든 고리식 만든 그 꿈과 비슷하잖아요. 생쥐가 꼬리를 지고 돌아가는 거 그렇고 찾아내는 것처럼 이렇게 그 정도로 돌아가야만 내 안에 있는 게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불붙어가지고 이게 갈급한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이거 당연하게 돼 있고 이거 개념은 바꿔서 얘기하면 주의 집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구력 있게. 그래서 실제로 단순하게 쓰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실천을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석가의 깨달음이나 예수나 우리 성인들의 깨달음은 우리가 도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르는 거 알면 되는 거지. 연기의 시작도 무명을 무장을 딱 떼서 인라이트먼트 아까 명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12연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얘기한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연기는 거의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설명이 거의 필요가 없는 게 알면 연기가 끝이니까 12연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연기 무소 얘기한 불교 용어로 하고 연기 무예문에 들어가는 길이어서 아마 요거는 그 양반이 딱 정리한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천천히 관찰하고 주의 있게 조사하고 다 관찰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비어있고 실속이 없는 것을 알게 되므로 사실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빼도 될 것 같아요.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 있게 조사하면서 부지런한 정진력으로 낮이든 밤이든 철저하게 마음을 챙기면서 아까 설명하셨던 선명한 마음 챙기기는 어떤 거냐 우리가 얘기하는 잘 때나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깨어있을 때나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만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서 답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철저하게 의지처로 삼아서 열나듯이 아주 열심히 하면 답은 온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등장하는 또 표현해서 조금 그러는데 강의 중에 내가 선생님 강의 중에 우리가 진짜 그렇지. 진짜 아까 거칠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쪽에 좀 했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표현해서 머문다는 물질 선생님 강의 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 저는 굉장히 이게 참고하고 싶고 그게 무게가 더 강하거든요. 거친 것보다. 그렇죠. 거친 조금 머물러서 이걸 의미를 좀 해야 돼요. 조금 표현이 뜻은 비슷한 건데 두 가지 표현해서 조금 녹여내겠습니다. 표현해서. 요번에 이거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처음에는 제가 불교에 대해서 많이 알겠으니까 처음에
하도 요새 그 원시 초기 불교가 유행한다고 해서 대처 그 쓰는 사람들 용어도 어렵고 그래갖고 그 용어도 좀 정리할 겸 그래서 얼마 전에 보고 용어해서 했는데 두 번째 하려고 보니까 앞에 막 정말 모르는 용어들이 엄청 많아서 지난번에 할 때는 용어들을 많이 좀 뽑아내고 버리고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알미 얘기가 되고 이게 여기서 지금 많이 더 막 빼빠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적인 색채가 더 많이 사실 말은 초기 불교 시작이지만 부처도 처음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게 쉬운 말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전부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중간에 어려운 것은 그것을 해석했던 사람들의 그거 용관인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조금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들 좀 망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여기 개송도 빨리 경전에서의 개송이 선생님 얘기한 상자도 관점에서 또 이렇게 조금 뒤틀린 것들이 조금은 비어 있고 뭐 실속이 있는 쪽 공을 굉장히 그것도 보면 그 상자부가 약간 상자부는 이 공의 성부주의 쪽으로 빠져가는 그거 대답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갈라지는 게 나중에 그 실체다. 네. 그리고 선생님 항상 강의할 때 색과 공이 같은데 공을 강조를 많이 하는 게 상자부 쪽. 상자부 쪽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한번 실제였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걸 공부할 때 보면 그 남방불교 그 미얀마 미얀마 소개하는데 보니까 방송에 나오는데도 보니까 공을 굉장히 강조해줘요. 그래서 그런 특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참고를 했던 저거는 나나 스님의 그 약간 좀 저쪽에서는 아주 비주류로 속한 나중에 감옥도 가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미얀마의 그 소수 그 인이었는데 스님이었는데 이분이 정리한 내용을 저는 비춰 바탕으로 했고요. 나머지 이제 그 고사붓다라는 분이 쓴 청정도론 해설 이 큰 거 이 디테일한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아니다라고 본 거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자부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이게 학식화돼가지고 커져서 이제 더 방대해지고 초기 불교를 훼손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 나나 스님의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기존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도 초기 불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막 그걸 빼고 또 이것도 좀 더 빼야 될 게 좀 많긴데 빼다 보면 이제 우리의 참나 찾기 수련에서 하는 수련의 그 핵심과 그냥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아마 그렇게 될 거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제목은 사실 알무로 했는데 일단 불교의 포를 껴서 조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걸 준비하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우리 생활이 불교보다 낫다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우리 수련을 좀 구체화시키고 생활화시키면은 멋지지 않겠는가. 오늘도 생각하는데 많은 관례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의 큰 관례다 하는 생각이 문득 나요. 조사단은 꼬리뼈 잊지 말라 그러고 그럴 때는 이렇게 바로 이제 조금 우리 얘기한 거 얘기하는 거 짧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생활을 갖다가 지금 조상에서 잠시 한 거예요. 세상을 딱 비춰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강의한 것이 내가 우리 이것도 하나의 흐름이다. 이건 어떻게 해서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는데 준비하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 수련은 소리 수련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고 또 고치고 또 정말로 그 얘기하시는 것에 내가 나오는지 또 남의 소리도 들어보고 내 건 잘하는데 좀 들어보고 아까 얘기한 그 순서대로 또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든 소리를 하든 거기서 올려나올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전체가 몸이 꼬리가 돼서 거기가 아니라 이제 뭐 그때까지 될 때까지 아니라 더 할 수밖에는 뭐 지금 잘하고 저는 뭐 그냥 잘한 표현보다는 그냥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잘하는 게 아니라 소리 수련이 우리 꼬리표에서 나오게 해서 그냥 꼬리표게 하는 거고 끝나고 나면 천안하면서 진문하고 토론하면서 또 이제 공부하는 거야. 그럼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오늘 이거 공부한 거에 의해서 비교하게 되면 또 멋지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볼 때 그럴 것 같아요. 그 과정마저도 뭘 했나 나는 그리고 소리 수련이 됐든 뭐 다우슨이 됐든 천하찾기 1, 2 수련 또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났던 이렇게 얼마나 놓치지 않고 대입했나 난 정말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중간에 과정 몇 개를 써놓은 게 아마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과정을 불교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정말 아주 정밀하게 나눠놨고요. 정말 관찰력이 좀 대단하다 싶은 건 뭐 선정의 4단계 몇 단계 뭐 그것도 경제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강의를 한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몇 가지 이런 것도 없는 걸 만들어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분 강의 중에 이 구조를 따와서 그렇지 저렇게 뺀 것도 얼마든지 있었고 아까 그 수련법에 나와 있는 선명한 알아차림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과정이 그 과정도 한번 잠깐 보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명료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중간 과정에 내가 궁금했던 사항을 끝장을 보려고 하는 주제를 가지기만 하면 제가 볼 때 거의 모든 주제가 하나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끝장 보려고 의문을 끊임없이 유지해가는 그러니까 머리 풀기 나죠.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이제 저희가 막통이 지나면 대통이다. 이 대통이 이제 석가와 같은 수준에 도달한 깨달음을 얘기한다면 좀 지루해 보이지만 철저하게 반복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바로 앞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선명한 알아차림이라는 건데 이런 거죠. 자, 요거 바로 여기 보시면 세상의 탐욕과 걱정을 멀리하고 열성적으로 이게 머리에 불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선명한 알아차림과 그러니까 이게 제가 깜짝 놀라는 건 탐욕과 걱정을 멀리해서 가능하면 냉정하게 하려고 하고 열성적으로 해야 되고 선명한 알아차림이라는 건 잠이 잘 때나 날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생활 모든 전반이었잖아요. 이 뒤편에 그 상태의 알아차림을 집어넣는데 우리 깨달음이 지금 알아차림 하면서 사티에 이게 굉장히 좀 뭔가 아니 보통 가르칠 때 이걸 단순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삶 자체에 거의 모든 어디에나 저런 걸 대입을 하고 그러고서 이 마음 챙김과 훌루 신경 바짝 써서 그러니까 앞에 선명한 알아차림하고 굉장히 유사한 감은 있지만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그 마음 자체를 잘 챙겨서 가지고 이걸 가진 다음에 주의 있게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나든 사라지든 이 사라지고 생기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마지막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건 바로 이제 지관법이죠. 지관법인데 이 석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것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관이 아니라 정관이 되는 거죠. 하나에다 집중이 되어 있는. 이렇게 해서 이게 들어가면 소위 얘기한 아까 혜능이에 얘기한 진여정령, 운영으로 표현된 진여정령.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판단이 상대되는 개념을 여의, 그러니까 상대되는 개념이 없는 원래 하나가 된. 이라는데 여기에 그 단어만 좀 빠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개념만 딱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수련법에서는 거의 퍼펙트한 것 같아요. 뭐 거의 이것밖에 더 있겠나요? 그래서 열반의 일이랑 육이라는 지금 철저히 동의하는데 이게 제가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저희 공부한 것도 나눠서 보면 멜로디가 돌아가는 거든 뭐 소리 수련해서 전체와 구분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든 할 때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로 나타나는 현상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현상을 주의 있게 관찰해서 거기에서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목도 이게 안 써놔서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삿기만 계속 한다는 걸 봐서 지금. 그랬더니
관찰만 뭐 보셨어요? 예. 관찰만 몇십 년 지금 한 거예요. 근데 관찰의 동기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도 약간 여기도 놓고 보면 이제 투입 때가 있긴 하네요. 근데 수련하는 자세는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저도 관찰을 제대로 한다면 관찰은 반드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시작과 얘기한다면 괴로움의 시작이 어떤 괴로움이든 알고 싶은 거를 찾으려고 하면 그거에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한 인라이트먼트 명예에 이르는 무명에서 벗어난 명예에 도달하는 이게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명상법 또는 수련법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 쥐거나 이거랑 뭐 말이 별로 다르지 않다. 머리가 뜨거운 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관이경전 요건 이라스님 거래 같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내용이 아주 분명히 명령하고 이게 석가의 수련법인데 그저 그냥 손을 쳐다본다, 손톱을 쳐다본다, 밥 먹는 나만 쳐다본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반드시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고 있나도 놓치면은 명이 사라지는 거죠. 보고만 있으려면 뭐 하라고 하겠어요, 저걸. 그래서 그냥 카메라로 찍고 앉아있지. 그래서 이런 쪽에 있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나. 그리고 개념은 명료하니까 이걸 이제 가지고 가면 되지 않나 생각. 그거하고 우리 참나 1, 참나 2, 그 다음에 토론, 찬양하고 이제 비교해가면서 하다 보면 이분이 우리 실생활하니까 아주 그냥 간단해. 너무 복잡해.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제일 정확한 그래. 또 간단하게 직접 들어가면 그거 비교해서 설명해 주면은 그렇지. 이미지만 말대로 가면 그냥 한나도 이제 뭐. 근데 저희가 하는 게 정말 비슷하죠. 그래 비슷한데 이거하고 우리 이거하고 이게 더 좋다 낫다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 차 나름하고 이렇게 하는 게 토론이거든 이게. 그 얼마나 좀 질문하고 토론하는 거니까 아니 그가 이거 가서 해도 몇개 하면 차 나름하고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명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뭐 하는 얘기라고 해서 이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대철학가가 하는 얘기나 여기서 얘기했던 얘기나 정말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쉽게 이렇게 설명을 잘하고 있고 그걸 또 배우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사실 정리하면서도 말을 하게 되고 얘기했지만 저거 하는데 오늘 생각하면서 박동태 대중제 선생님의 그 50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시 그것만 생각. 그러면 그냥 뭐 흔들려 다르게 하려고 해서 조사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딱 나에 대한 질문,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더 정진할 수도 있구나. 내가 다르게 가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해요. 의심하면서도 다르게 간다고 그랬는데 자꾸 흔들리니까 안 흔들리려고 하고 자꾸 생각하니까 많이 들어오는 게 소화하려고 그러고 머리만 생각하니까 더 크게 나와. 저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 근데 그런 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설명해 주면은 다른 사람도 더 집중하고 나는 더 결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나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좀 뭐가 따라한 부분 없어요? 아니, 없어요. 괜찮아요. 것이 더 좋아요. 아니. 적극 찬동하고 있습니까? 아니, 뭐, 전문가시거든. 네. 아니. 사실은 내가 조사를 하지만 다음에 남교수한테 돌아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셔. 교수님이 저보다 많이 알고 있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 언제 보따리 터느냐 그게 우리가 반박해봐야 네. 승장현 씨 그 구름에 그런 자,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진짜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뭔가를 잡아서 그거를 정리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거야말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부는 약간 이제 테크닉을 써서 거꾸로 이런 현상이나 아까 여기는 그게 안 나와 있지만 NG에 있었던 우리가 내 안에 모든 답이 정말로 있다는 걸 먼저 증명을 거꾸로 하지요, 저희가. 그걸 증명해서 그 고민에 이르는 과정을 저희가 이제 건너뛸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이제 객관성을 담보하고,
한 사람만이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거꾸로 그게 보편성이 있다는 걸 이제 끄집어낸 뒤에 이게 넘어가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걸 사유하지 않으면 그게 보편성이 있다는 걸 못 찾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거를 가르쳐서 마지막에 내 안에 있다는 거. 원래 이 때문에 드러난다는 게 사실은 이거 깨닫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이거 깨닫으면 뭐 화학경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건데, 근데 저희가 이제 간단한 도구를 통해서 이제 그 실천을 하고, 뭐 청라 이해 소리 수련도 어떻게 보면 그걸 또 증거하는 또 다른 방식이기도 하고, 두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불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나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증명하는 방식을 제가 쓰는 방식인데, 사실은 집중하는 거는 집중해서 관찰해서 그 답을 찾아내려면 내 안에 내재된 걸 찾는다는 건 혼자만 명상해서 그걸 깨달으려면 석과 같이 그렇게 대단한 머리도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거야말로 우리가 명상에서 자기의 감각적 지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관습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객관성을 담보하는 수련을 할 수 있거나 관찰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인간을 관찰한다는 건 거기서 그런 걸 뽑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재된 게 더 맞다는 것만 찾아내면 답을 저희가 볼 때는 한 반 이상, 철있게 한 걸음 정도가 정말 반 이상은 시작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는 그거를 원리로 읽고 확신을 더 가져가는 과정이 이제 한 길 한 길 가져가는 그게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하여 자기가 본 진리가 움직일 수 없는 진리라고 확정하는 거죠. 사실은 이 진리를 갖고 맛을 보거든요. 근데 그게 영속하고 절대 불변한 진리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석가식으로 표현하면 우상하는 게 아니라 늘 상고 늘 그러한 진리로 해야 되는데 우리 가끔 잊어버리죠. 가끔 잊어버린다는 건 최종적으로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는데 흔들렸다? 아, 나는 아직 그걸 내 삶의 증거로서 100% 활용하지 못하구나. 그럼 왜 내가 못하는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서면 충분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대단했던 분들을 돌아보면서 제일 어려운 거는 이런 분들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걸 외우고 싶다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하찮아 보이는 나라도 답을 찾아가고 내 사고 구조를 분석하고 이 사고 구조를 제대로 잘 끌고 나가려면 또 역시 이 방법이 껴없구나 할 때 이분의 말이 거꾸로 더 빛나는 거지 이걸 외워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우리 사고 구조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 자등명에서 내 안에 등불이 가 있고 나로서 밝히고 그 나를 의지처로 삼고 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 어려운 내용을 또 이렇게 또 간결하게 정리해 주신 우리 고영석 선생님께 큰 박수로 감사 표하겠습니다.